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부동산 소식을 알차게 전해드리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코너가 새로 생겼습니다. 옆에 저 혼자 하다가 한 분 더 보셨죠? 저희와 앞으로 함께 해주실 김현우 행복자산 관리연구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민감했던 주제를 잘 하고 가셨는데 편집을 잘해주셔서. 잠깐만요.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좀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약간 소리가 지금 약간 밀릴 수도 있거든요. 소리가 이건 라이브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냥 저 혼자 원래 하다가 예. 이제 제 능력 부족으로.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전문가분을 좀 모시고. 예. 좀 더 좀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좋은 어떤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네. 제가 자기소개를 해보자면 이거 되게 그러네요. 자기소개하기가. 저는 김현우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매일 이제 뉴스 관련된 내용들,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네. 저번에 한번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었는데, 부익남의 인기가 전 몰랐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나름 그래도 방송 활동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 뭐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들도 있고. 네네. 그런데 그 전에는 연락 없으셨던 분이 야 너 부익남에 나오더라라고 해가지고 카톡을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깨가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뭐 과찬이시고요. 워낙 또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칭찬하는 거 이제 이 정도로만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채팅 주시면 제가 채팅도 보면서 또 소장님한테 좀 중간중간 좀 여쭤보려고 할 거니까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을 좀 올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소식인데. 네. 이거 아마 좀 신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민간 임대를 편법 분양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단타로 뭘 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였어요? 뉴스 기사를 이제 신문 기사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신문 기사 제목이 재밌습니다. 부동산판 오징어 게임, 민간 임대에 수억 웃돈 무슨 일이?라고 이제 호기심을 자극을 하죠. 네. 우리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볼 때 이제 가장 위에 몇 문장만 읽어보면 그게 이제 꼭지예요. 사실 이 기사의 주제인데. 여기 나오죠. 민간임대 단타로 들여가려다 잘못하면 10년 웃기게 생겼네요. 이 정도면 부동산판 오징어 게임 아닌가요? 라고 누군가 이제 피해자 혹은 관련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내용들을 이제 쭉 보면 사실 그런 겁니다. 이제 민간임대가 본래의 목적,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편법으로 좀 운용이 되고 있다. 심지어 그런데 핵심 단어 단타. 네. 부동산으로 단타를 친다는 건 네. 정말 생소한 일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세금이 일단 비싸고 뭐 취득할 때 세금이라든가 수익이 나봐야 뭐 양도세나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보면 야 그거 차라리 은행 예금 넣는 게 낫겠다 싶은 게 그래서 부동산 단타를 안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요 임대주택 중에서도 민간 임대주택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좀 민간 임대 하면은 뭐 임대 사업자 해서 누가 뭐 집 사가지고 뭐 집 빌려준다. 맞습니다. 이런 걸 민간 임대라고 하는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이게 개인이 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공공이 아닌 모든 게 이제 민간 임대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실 건설사, 법인이 되겠죠. 개인이 아니라 좀 굵직굵직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어서 건설 임대. 그렇습니다. 지어서 임대를 하는 우리나라에 뭐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제도들 중에서 건설 임대.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공의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하느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기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데 이 취지는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지금도 많잖아요. 임대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공공임대라고 하면 사람들의 약간 그 편견. 주거의 질이라든가 뭐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뭐 입지도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하는 뭐 LH 아파트.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깨고자 뭐 생긴 거는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 건설사에서 조금 고급 브랜드를 달고 좋은 입지에 뭐 임대료는 약간 비쌀 수 있을지언정 그런 민간 임대를 많이 공급하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주택시장도 안정되고 뭐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집을 사고 싶지 네. 계속 평생 월세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니즈가 잘 안 맞아서 별로 인기는 없었는데 요게 최근에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네. 이제 뭐 브랜드 아파트 같은 것들은 네. 다들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분양 미리 짓기 전에 막 분양부터 하고 네. 뭐 완판되고 네. 그러면 뭐 분양가 엄청 비싸지고 막 그 차액 먹고 네, 뭐 그 시세가 뭐 더 올라가면 뭐 돈 벌고 막 예. 이런 건데 반대로 그러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분양을 하고 싶지. 그렇죠. 이걸 뭐 굳이 뭐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월세 받을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도 잘 안 됐었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임대료 받아봐야 뭐 한 달 임대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게 별로 수익도 안 나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계속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8년이나 한 10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얘도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민간 건설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입주자 자격을 어떻게 두느냐가 조금 나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게 나뉘냐면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를 전혀 안 받죠. 안 받기 때문에 전혀 안 받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네, 또 땡큐죠.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하나 제약이 그거예요. 8년에서 10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임대를 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그래 8년에서 10년 정도 월세 받는데 그때 가서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지면 어떡해? 네. 그럼 그 분양을 우리가 공고를 내도 사람들이 그렇죠. 야 10년 된 아파트를 누가 그 가격에 사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경기가 좋아야 사실은 수익이 많이 챙길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요게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입주 자격이 좀 까다로워집니다. 까다로워지는데 받지 않고 그냥 건설사 돈으로 짓고 우리 10년 동안 임대할게요 그러면 입주 자격이 거의 없어요. 그냥 19세 이상만 되면 네. 아무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여기는 아무나 청약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대부분 그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민간 임대인데도 청약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청약이 필요하기는 하나 청약 통장을 쓰는 건 아니고 네. 줄은 서야 되잖아요. 네네. 줄은 서는데 그 조건이 그냥 건설사들 돈으로 하게 되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성인이면 하라. 네, 성인이면 되고 다만 그건 있어요. 그 지역 네. 여기서 분양이 되는 거는 요 일대 혹은 그 인접 지역 요 조건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추첨도 무슨 신혼부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네. 다 뺑뺑이 추첨으로 돌립니다. 건설사 돈으로 하면 그렇죠. 그러면 건설사들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네. 여유가 좀 있으면 이거는 했을 때 어떤 뭐 규제라는 게 사실 많이 없겠네요. 사실은 없죠. 규제라는 게 없는데 분양을 10년 후에 해야 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약간 갸우뚱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근데 그렇죠. 신축이 아니니까 네. 그때 되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편법으로 분양을 하느냐. 제가 이걸 취재를 하면서 정말 와 머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사람들의 머리가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첨으로 줄 서가지고 네. 나는 뭐 8년, 10년 살 수 있는 월세 내고 살 수 있는 임대 그 권한을 얻은 건데 세입자의 권리를 얻은 거예요. 세입자를 얻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편법으로 분양이 된다. 네.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그 나중에 분양을 확정적으로 해주겠다라는 일종의 약속을 씁니다. 그런 거를. 네. 10년 후에 네. 여기 지금 월세 사실다가 10년 후에는 이 집을 무조건 분양받을 수 있게 티켓을 하나 끊어드릴게요. 이 명칭은 확실히 뭐 법에 정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건설사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일부 건설사에서 뭐 양도 보장 계약, 그러니까 양도를 해주겠다. 네. 양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해 줄 테니까 네. 양도 보장 계약서라는 거 쓰자. 뭐 아니면 나중에 뭐 분양 보증 계약 뭐 이런 것들 자기네들 이름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네네. 그런데 재미난 건 어떻게 돼 있냐? 자, 일반 임대 아파트, 민간 임대 아파트 네. 우리가 당첨이 됐어요. 네. 그래 나 여기 월세 살 거야. 근데 보니까 보증금 2억에 월세 20이다. 네. 이러면 이제 이 보증금 2억을 어떻게 내냐면 건설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 아파트 분양 받은 것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냅니다. 네. 그래서 2억에 계약금 10% 2천만 원 내고 네. 중도금도 대출 받아가지고 내고. 네. 그런데 이 재미난 건 이 중도금 대출은 네. 집을 사는 대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임대 보증금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도 살짝 벗어나요. 보증금 대출이니까. 네. 네. 그래서 건설사들이 아름아름 알고 있는 그 금융기관 커넥션을 이용해가지고 네.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나중에 그쵸 잔금을 치를 때도 마지막 뭐 한 50% 남은 거 이렇게 치르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2억을 집어넣고 20만 원씩 월세 내면서 할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분양보증계약 혹은 양도보장계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10년 후에 지금 이 2억짜리를 3억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1억만 더 내시면 돼요. 음. 그걸 그런데 10년 후에 더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를 때 조금씩 더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집이 생기는 거를 그렇죠. 미리 선 입금을 하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뭐 올라가는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지금 분양가 3억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면 내가 여기 월세로 들어가서 살면서 10년 후에는 소유권 이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실상 분양이잖아요. 사실상 분양이죠. 네. 그런데 아마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월세를 20만 원씩 10년 동안 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소유권도 안 잡히고. 안 잡혀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무주택자인 거고 여전히.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엔 아니 내 집도 아닌데 10년 후에 받는 집을 월세를 10년 동안 내면서 왜 살아? 라고 할 텐데 자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 제외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무주택자라면 지금 아니면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집이 아니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10년 후엔 내 집이 됩니다. 재산세 안 내도 되죠. 취득세 안 내도 되죠. 지금 당장에 종부세 안 내도 되죠. 그렇죠. 월세를 내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공제는 또 될 거예요. 비용 공제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사실상 내 집이지만 포장지가 이렇게 딱 씌워져 있네요. 이게 약간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내 집이지만 이렇게 명의를 그렇죠. 다른 데로 옮겨놓은 것처럼 맞습니다. 건설사가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보장하는 내가 우선 소유권을 잠깐만 내가 맡아줄게. 그렇죠. 그렇지만 너한테 10년 뒤에 줄 거야. 이 가격에. 이 가격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믿고 거래하자. 맞습니다. 먼저 돈 걸어. 계약서 다 썼으니까 돈만 딱 걸어놓으면 이제 마음 편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 사줬는데 투명한 포장지에 딱 깔아서 이거 내일 아침에 더 열어볼 수 있다. 지금 열어보고 싶지만 어차피 내 거니까. 어차피 내 거니까. 근데 그 심지어 이게 게임기다. 그리고 투명하니까 그냥 게임할 수 있어. 그러네. 그렇죠. 게임이 그냥 켜져 있어. 켜져 있어요. 그래서 하면 돼. 포장지는 그냥 내일 벗겨도 되고.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분양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보증 계약도 걸었어요. 그럼 이분은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제3자한테 이걸 전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전대. 그러니까 세입자를 내가 나가고 다른 세입자를 들여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월세는 얼마를 받을 수 있냐? 내 맘입니다. 그러겠죠. 계약만 되면은. 맞아요. 내 맘이에요. 그러니까 뭐 처음엔 보증금 2억에 20만 원 월세였지만 이걸 보증금을 더 받아도 되는 거고 월세를 더 받아도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에서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안 살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주네? 이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설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해주겠네요. 네. 그걸 계약서에 다 명시해놨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그런 소유가 있으면은 매일매일 할 수는 없고 매월 뭐 예를 들자면 말일날 그런 수요들 모아가지고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해놓으니 와이나 나쁠 게 뭐 있어. 그렇죠. 내가 살아도 되고 아니면 임대를 줘도 되고 월세 되고. 아까우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 20만 원만 네가 내. 나는 비용 손해 전혀 없이.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민간 브랜드 어떤 뭐 대단지 아파트 뭐 이런 걸 테니까. 맞습니다. 뭐 건설사가 책임지고 이거를 해준다고 하고 또 거기 중개사 분들도 걱정하지 마 여긴 다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은 또 전대면 원래 되게 위험한데 근데 또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대형 건설사다 보니까 전대를 하더라도 다 그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수요가 많으면 안전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문제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들어가긴 했습니다. 들어가긴 했는데 소유권은 제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가. 없죠. 소유권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단타를 칠 수가 있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그냥 단타를 치는 겁니다. 그 계약서만을 가지고 저 당첨됐고 이거 10년 후에 전환할 수 있는 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이거 사세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그 말인 즉슨 국세청이나 어디에도 신고되는 거 없이 계약서가 그렇게 거래가 됩니다. 그 양도 약정서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이게 진짜 한 80년대 우리 아파트 분양했을 때 그 딱지 거래. 그거나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지금 복덕방에 취재를 해봤더니 복덕방이라는 옛날 표현. 백투더 AT 해봤더니 그냥 그 웃돈이 얹어서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증서가 다른 사람한테 어쨌든 내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그러면 10년 뒤에 그 건설사가 바로 다이렉트로 주는 거야? 한번 줬다가 가는 거예요? 누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등기를 언제 하냐면 중간에 3번까지
명의를 바꿀 수 있도록. 즉 뭐냐면 우리가 월세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네네.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임대차 계약에 임대인을 바꾸는 그런 특약을 또 넣어줬구나. 네, 네. 이거를 바꿀 수 있는데 이것도 그 기간 동안 3번으로 딱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 당첨이 됐어요. 네. 됐는데 이걸 팔고 싶어. 근데 임차인의 이름으로는 김현우 올라가 있잖아요. 아, 이걸 팔고 싶다 해서 홍길동에게 팔았다. 한다면 그 홍길동이 한 번 바꿔주고 임차인 이름이 홍길동으로 바뀌니까 요거 1회 쓴 거예요. 2회, 3회까지 해줘요. 아, 그럼 총 4명의 주인이 있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데 이게 차수가 될수록 맨 마지막 혹은 한 번 남기고 하는 사람은 아, 이제 더 이상 팔 수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프리미엄을 그러면 가격이 조금 프리미엄을 못 받칠 거고 그래서 이 중간에서 무슨 거래가 이루어지냐 요 임차인 요거 바꾸기 전에 세세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요 기회를 안 쓰고도 그냥 그렇죠. 또 거래를 하는 일단 홍길동한테 해놓고 이거 바꾸고 홍길동이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 일단 내가 가져왔는데 여기다 이름은 안 올렸어. 와서 이거 가져가. 대신 좀 싸게 해줄게. 지금 프리미엄 2,000부터는데 1,800에 해줄게. 그러면서 여기서 단타를 마구 치는 겁니다. 와, 이 계약서에 이름을 연필로 썼네요. 네, 맞아요. 연필로 쓰고 지우고 연필로 쓰고 지우고. 네, 초단타도 되겠다. 초단타.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심지어 이게 현금 거래가 되다 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1번의 주인이 있고 건설사에서는 2번으로 바꿔줄게요 라고 하는 건 약속을 해놨지만 이 중간중간 사이에 대여섯 번이 막 바뀌게 되면 어느 순간 바뀌다가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바꾸려고 한다면 결국 1번과 2번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1번은 저는 홍길동한테 넘기고 제 손 떠났는데요. 그 사람한테 판 적이 없는데. 이게 뭐야 너 누군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크게 사기가 발생할 수 있거나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요것들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거는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이 계약서에다가 연필로 썼는데 그렇죠. 누가 쓱 지울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있죠. 어쨌든 있죠. 10년간 누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소유권이 안 넘어오니까. 맞습니다. 그 리스크도 있고 심지어 지금 이 분양하는 가격이 시세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면 시세보다 좀 싸잖아요. 분양가가. 그런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고 뭐고 적용을 안 받다 보니까 그냥 주변 아파트 시세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장치가 있다 보니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시세대로 받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껴있을 수도 있다. 10년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아파트가 지금 주변 시세대로 분양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지금 딱 하나 그거죠. 아 이거는 내 집이 아니야. 주택이 안 잡혀. 라는 메리트 때문인데 사실 법이라는 게 규제라는 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중간에 혹시 바뀌어가지고 또 다주택자들이 지금보다는 유리한 상황으로 뭔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뭐 시세 하락이라든가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뭐 초단타 막 이런 거래들이 막 된다는 거는 결국에 어쨌든 뭐 시세가 지금 막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거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거의 1억 정도가 85제곱미터는 1억 정도 붙고 몇 천만 원씩 붙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또 뭐 신축 들을 테니까. 네, 그렇죠. 다 신축이죠. 그 동네에서 제일 새 거 뭐 이런 거니까 맞습니다. 더 약간 좀 타오르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다 양도세 뭐 이런 것들도 뭐 현실적으로 안 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양도세가 있겠어요. 뭐 종부세가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으로서는 없으니까 그런 매력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정치권이나 뭐 어떻게 좀 정부에서는 지금 알고 있나요? 알고는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거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잖아요. 이게 정말 세세하게 야 이렇게 분양을 이거 편법이잖아. 미래에 있는 분양 확정된 가격을 지금 못 받게 해 라든가 그러면 건설사들이 그 짓은 안 하겠죠. 지금 돈 내고 이거 받아가는 안 할 텐데 또 다른 방법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뭐 찾으면 또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중간에 보증금을 올리는 형식으로 한 3년 후에 보증금 우리가 이렇게 올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이걸 또 규제를 강력하게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이 취지 자체가 민간이 임대를 공급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공급량을 늘리자는 게 취지인데 이걸 또 규제를 해버리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버리잖아요. 안 되는 공급이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딱히 뾰족한 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이게 지금 보여요. 건설사들이 어찌 보면 편법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 사실상 선분양처럼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되게 나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물건을 지었는데 예. 지금 어쨌든 뭐 분양가 상한제니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게 100원이면 뭐 80원 받아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나도 한 20원 더 벌고 싶은데 당연하죠. 라는 그 니즈와 네. 이 어떤 지금 규제를 피하겠다는 사람들의 니즈와 그 사이에서 단타를 치려는 사람들의 니즈가 모여가지고 다 같이 행복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네, 이게 이해관계가 다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당장의 어떤 딱히 규제를 하기가 뭐 애매하다. 네, 현재 상태로는. 아직까지는 네, 애매하다. 근데 기사 한번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그러면 이게 그건 알겠는데 이게 왜 오징어 게임이냐는 거죠. 그죠? 네. 오징어 게임. 행복한 것 같은데. 네, 이 오징어 게임이 유명해서 그냥 갖다 붙였냐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제 위에서 흔드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이게 오징어 게임의 주체자 저 오일남 아저씨인가요? 네. 오일남 아저씨가 건설사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 분양을 무조건 전환해주는 그 딱지 계약서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전부 다 당첨되신 분들한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자 당첨이 다 됐어요. 100세대를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한다. 네. 100세대 100명한테 공급을 하는데 다 당첨됐습니다. 자 이제 계약금 내세요 해가지고 10% 계약금 받았어요. 네. 받은 상태에서 뭘 하냐면 양도 보장 계약 즉 분양이 전환되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 해주는데 다만 100세대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70세대는 그걸 해줄게요. 70세대. 70세대만. 네. 나머지 30세대는 네. 임대밖에 안 됩니다. 분양 전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걸 계약금을 다 낸 상태니까 네. 오징어 게임이 진짜 두근두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첨이 된 네. 70세대는 분양 보증 계약을 쓸 수 있고 쓰고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을 받지만 나머지 30세대는 그냥 임대할 수밖에 없는. 그럼 왜 이걸 7대 3 이렇게 뭐 나누는 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맘대로입니다. 건설사의 맘대로예요. 다 줬어도 되는데 제가 만약에 건설사라면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 네. 요게 돈이 되잖아요. 네. 지금 70% 정도는 확실하게 안전마진 먹고 들어가고 나머지 30%는 나중에 보자. 갖고 있다가 이거 시세 좀 오르면 네. 그때 팔자. 그때 팔자. 네. 어차피 여기서는 이익 다 볼 거 받고 네. 요 나머지 30%에서는 매달 월세 들어올 거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70%에서 충분히 원가는 뽑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머지 30은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거기 꽁이에요, 때문에 이거 10년 뒤에 분명히 비싸질 거다. 네. 그러니까 굳이 안 가져갈 이유가 없다. 안 비싸져도 뭐 그만 그냥 임대 받아도 되는 거고 여기서 이미 뽑을 거 다 뽑았으니까 그런 계산이 쓰니까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제 당첨된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한 게 계약금 이미 다 냈잖아요. 네네. 계약금 내놓은 상태에서 떨어진 30세대에 속한다면 네. 이거는 월세를 진짜 살거나 아니면 계약금 포기하고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분들이 그냥 뭐 월세를 살고 싶어서 들어간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이게 분양이 될 거라는 거, 전환된다는 걸 기대하고 사는 건데 맞습니다. 30%는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 어찌 보면 그냥 월세만 살다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야, 그러면 이걸 건설사들한테 뭐 항의도 하고 막 그럴 것도 같기도 한데. 항의를 해도 네. 이게 어떤 뭐 법상 네. 제한이나 그런 것들도 없고 규제도 없고. 하긴 여기가 뭐 법을 따지는 판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냥 구멍이에요. 네. 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라는 구멍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를 내는 대로 상상력이 풍부한 대로 이루어지는 네. 시장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말 그대로 30% 분들은 그냥 나는 안 걸리겠지. 이미 이게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처음 기사 처음에 이게 무슨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돈 날리게 생겼다 아니면 네. 10년 묶이게 생겼다라고 하는 게 그 30세대에 속하신 분들은 불만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 30세대 분들은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살아야 되겠네요. 네, 아니면 그냥 뭐 계약 포기하고 계약금 날리거나 계약금 포기하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가지의 사례지 네. 앞으로도 이렇게 민간 임대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분양이 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편법을 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복잡한 청약 시장에 네. 안 그래도 복잡한 임대 뭐 이런 시장에 또 하나 공부를 해야 될 수요들이 생겼다. 네. 거리가 생겨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투기를 조장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빠르신 분들은 이런 곳에 또 뛰어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기준이면은 청약하지 말아야죠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처음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말 바꾼 거. 말 바꾼 거예요. 아 진짜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말을 바꿨다고 말을 바꾼 게 이건 100% 다 분양 전환됩니다라는 것도 아니었고 네. 이 아파트는 분양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네. 요 정도 단서만 달아놓고 당첨되고 나서 계약을 했는데 자 분양하는 방식은 네. 70% 30% 이렇게 할 거예요 해버리니 그러네요. 정말, 네. 이게 정말 어찌 보면 법에 없다는 거, 이 예. 무법지대라는 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막 엄청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네. 조심을 해야 이런 되겠다. 거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 있다면은 네. 꼭 오늘 내용 좀 잘 기억하셨다가 혹시 모를 또 어떤 그런 또 피해를 입으시면 안 되니까 꼭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잠깐만요. 네, 다음 기사들 기사. 혹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와 네. 제가 눈이 생각이 안 저도 라식을 한 10년 전에 했는데 네. 와 네. 뭐라는지 안 보여서 악플 다셔도 됩니다. 안 보여요.